사실 제가 만든 이 샴푸바를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기존 샴푸바가 너무 잘 물러지고 쓰기 불편하셨던 분들, 또는 두피가 잘 안 맞거나 머리가 뻣뻣해서 만족을 못 하셨던 분들, 샴푸바를 써보고 싶은데 민감한 피부이셔서, 또는 아이들이나 가족들과 같이 써야 돼서 고르기가 어려웠던 분들, 그런 분들이 쓰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저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고 있어요. 벌써 샴푸바 제작기 3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민감성 피부를 위한 샴푸바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성분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지난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오늘 영상과 같이 봐주시면 이제 어떤 샴푸바가 만들어질지 조금 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영상 마지막에 지금 만들고 있는 샘플 제품도 살짝 보여드리고 제가 써보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꼭 끝까지 봐주세요. 지난 영상에서 민감한 피부에게는 알러지나 자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샴푸바에 넣지 않기로 한 4가지 성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무조건 성분을 빼고 빼서 최소화하는 게 제 목적은 아니에요. 불필요한 또는 자극이 될 수 있는 성분을 뺐으면 이제 반대로 두피와 모발을 위한 성분을 넣어서 두피 진정과 또 모발 사용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빈틈없는 제품을 만들고 싶은 게 저의 진짜 기획 의도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싶었던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샴푸바는 피부를 위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이라도 환경에 무해하고 싶다, 이런 좋은 의도로 써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 패키지뿐만 아니라 성분 중에서도 환경에 영향이 적거나 지속 가능한 성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만난 성분이 켈러스라는 성분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 성분을 처음 들었을 때 참 생소했었거든요. 보통 우리가 식물의 능력하면 광합성? 이런 정도의 능력만 생각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식물은 일부분만 따로 떼어내거나 잘라줘도 쉽게 죽지 않고 다시 성장할 수 있고, 또 식물 전체의 조직과 기관으로 온전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이런 특징을 생각해보면 샐러드나 쌈으로 먹는 채소를 샀는데 뿌리까지 같이 있는 경우는 윗부분을 먹고 다시 키워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파의 밑부분을 다시 심어서 키우는 파테크도 유행했었죠. 잘 키워서 일부분을 분양해주는 이런 식테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켈러스라는 성분도 비슷하게 생각해주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켈러스는 식물 조직의 일부를 채취해서 다시 배양을 해서 만드는 그런 성분이에요. 이런 기술을 통해서 작은 식물의 일부만으로도 식물이 원래 가지고 있는 유효 성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식물 추출물과 달리 땅에서 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과 토양을 소비하지 않고도 생산이 가능해요. 생태계에 주는 영향도 적고 식물 폐기물의 발생량도 적습니다. 그리고 제초제나 살충제, 중금속 같은 외부 환경 요인에 노출될 우려도 적고요. 또 왕성한 세포 분열 활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반 식물보다 효능 물질을 좀 고농도로 함유하고 있다고 해요. 정말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죠. 단순히 식물성 성분이 아니라 정말 과학적이고 무해한 성분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이 켈러스 성분을 샴푸바에 꼭 사용해보고 싶었어요. 원료 박람회에 가서 보기도 하고, 또 직접 화장품 원료사를 방문해서 켈러스 원료를 보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2년 전부터 써보고 싶었다는 바로 그 성분은 사과 켈러스 성분인데요. 매일 사과 하나를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사과에 정말 여러 좋은 성분들도 많고, 그런 다양한 효능들 중에서 좀 두피에 효능이 있는 항염 성분, 진정 성분들을 원료로 만든 그런 성분이에요. 거의 저의 공식 임상 실험자인 저희 남편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요. 두피 트러블이 잘 나는 민감성 지성 두피예요. 기름도 잘 끼고 뾰루지도 잘 생기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지성용 샴푸나 각질 피지 제거 성분을 사용하고 기능성 성분을 사용하면 다시 또 그 성분들 때문에 자극을 느끼고 잘 안 맞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두피 환경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자극이 적고 두피 빨개짐이나 각질, 피지 컨트롤에 도움이 되는 성분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찾게 된 성분이에요. 사과 켈러스 성분은 두피 붉은기나 각질 피지에 효과적이라는 임상 실험 결과도 있고요. 저희 샴푸바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성분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샴푸나 샴푸바를 쓰실 때 많이 하시는 고민 중에 하나가, 두피가 잘 맞다 싶은 경우는 모발이 뻣뻣해서 불편함을 느끼시고, 또 모발 느낌이 괜찮다 싶은 경우는 두피가 잘 안 맞거나 떡져서 진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였어요. 두피와 모발 모두를 적절히 만족시킬 수 있는 성분의 조합과 그 황금 비율을 맞추는 것, 이게 정말 저한테도 큰 숙제였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발을 위해서 단백질 성분들과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보습 성분들을 같이 활용했어요. 사과 켈러스와 함께 저희 샴푸바에 쓰인 성분인데요. 바로 완두콩 단백질 성분입니다. 우리 피부뿐만 아니라 모발도 단백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 성분을 활용해주시면 모발 영양 공급뿐만 아니라 보습에 정말 도움이 되는데요. 제가
사용한 완두콩 단백질 성분에는 단백질의 더 작은 단위인 아미노산, 펩타이드 이런 성분이 구성되어 있고 또 피부 장벽과 유사한 성분들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피부 영양 공급의 활성화나 또 보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리고 맥주 효모 추출물과 비오틴 성분들도 함께 활용했어요. 맥주 효모 샴푸가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죠. 이 성분은 독일의 맥주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모발이 엄청 풍성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발견된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맥주 효모에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이런 여러 영양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모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비오틴도 요즘 영양제로 많이 드시고 관심 많은 성분이죠. 비오틴은 비타민 B7으로 불리는데요. 우리 피부 깊숙이 있는 진피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모발, 또 피부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샴푸바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분들 중에서 탈모에 도움이 되는 샴푸바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탈모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탈모에 도움된다고 알려진 맥주효모 추출물과 비오틴을 사용하긴 하지만 사실 저는 이런 성분을 샴푸에 소량 넣는 게 탈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비타민, 미네랄 같은 이런 영양 성분들을 통해서 두피가 편안해지고 모발이 건강해지면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피부 장벽과 두피에 도움되는 성분들 중에서 제 영상에서도 많이 다뤘었고 제가 참 좋아하는 성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판테놀, 나이아신아마이드 이렇게 두 가지 성분이에요. 판테놀은 비타민 B5의 일종이고요. 정말 오래 쓰여온 성분이에요. 아기 기저귀 발진에도 쓰이는 연고, 또 만능 연고라고 불릴 만큼 많이 사용하는 연고인 비판텐의 주성분이기도 하고요. 판테놀은 수분을 끌어당겨서 피부 속에 수분을 유지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피부 장벽 기능 개선, 상처 재생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진정을 위한 화장품에 정말 많이 쓰이고 있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성분이에요. 콜라겐 합성에 관여하고 또 모발이 잘 자랄 수 있는 두피 환경을 조성해주기 때문에 탈모 완화 기능성 성분이기도 합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비타민 B3 성분인데요. 미백 성분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나이아신아마이드도 단순히 미백 성분이 아니라 정말 만능 성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세라마이드 같은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성분의 합성을 촉진시키기도 하고요. 피지 조절과 항염, 진정 효능까지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어요. 민감한 피부인 분들은 보통 각질 제거나 기능성 성분 쓰기 부담스러우시잖아요. 하지만 이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은 저함량부터 사용하시면 자극은 거의 없으면서도 다양한 효능이 있기 때문에 특히 민감한 피부인 분들이 활용하기 좋은 그런 성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나이아신아마이드 고함량을 사용하고 사후 관리를 잘 못해서 접촉성 피부염을 겪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회복이 된 후에 가장 먼저 다시 저함량으로 쓰기 시작한 성분이 또 바로 나이아신아마이드예요. 그만큼 참 제가 좋아하고 다양한 효능이 있는 좋은 성분인데요. 그래서 요즘은 미백 제품뿐만 아니라 두피용 제품이나 유아용 제품에도 많이 쓰이고 있어서 이 성분도 빼놓지 않고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정을 위한 계면활성제 한두 가지 정도만 넣는 게 아니라 메인이 되는 성분에 다른 성분들을 함께 사용하면서 서로 보완해주고 세정력은 충분할 수 있도록 사용감을 좋게 만들어 보고 있어요. 이런 성분들을 바탕으로 계속 사용감을 개선하면서 샘플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내부적으로 샘플 테스트를 했을 때도 그러고 보니까 이걸 쓰다 보니 두피가 편안하네? 트러블이 안 나네? 덜 간지럽네? 이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도 이렇게 좋은 성분을 통해서 두피가 편안해지고 일상생활에서 신경 쓰이지 않아서 정말 더 중요한 자신의 일들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걸 바로 가져왔어요. 샴푸바의 컬러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은은한 핑크색인데요. 이것도 제가 임의로 정한 건 아니고 작년 여름부터 여러 가지 컬러를 테스트해보면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통해서 보여드렸어요. 그 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이 연한 핑크 컬러로 선정을 했습니다. 칼라민이라는 원료 자체의 컬러인데요. 이 칼라민이라는 건 어릴 때 모기 물렸을 때나 땀띠 났을 때 발랐던 분홍색 물약 같은 거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실제로 저희 아이가 얼마 전에 모기에 물려서 엄청 부었을 때도 이 칼라민 액을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칼라민 성분은 아이들한테도 쓸 만큼 널리 쓰이는 성분이고요. 항염이나 진정에 효능이 있어서 다양한 화장품, 의약품에도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성분이에요. 사실 더 또렷하고 예쁜 색을 낼 수 있는 색소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허브나 곡물 분말 같은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민감성 피부를 위한 샴푸바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색소는 사용하지 않았고요. 또 입자가 좀 있는 분말을 사용하면 두피에 자극이 될 수도 있고 잘 세정이 안 돼서 남아있는 현상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분말들은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칼라민 분말도 너무 진하지 않게 이렇게 은은하게 넣어줄 생각입니다. 거품이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샴푸바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보신 분들 중에서 쫀쫀한 거품 느낌인지 아니면 부드러운 거품 느낌인지 궁금하다고 물어봐 주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고 있는 만큼 디테일하게 질문 주시는 거 너무 좋은데요. 보시다시피 거품이 방울방울 크고 흘러내리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쫀쫀하고 몽글몽글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 느낌이 꽤 좋아요. 그리고 풍성하면서도 부드럽고 만졌을 때도 기분 좋은 그런 거품입니다. 헹구실 때도 잘 없어지지 않거나 그렇지 않고 물에도 잘 녹아내리는 그런 거품이에요. 나중에 출시가 진짜 임박하면 본 제품을 가지고 와서 더 자세한 설명과 함께 상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좋은 성분들, 제가 넣고 싶은 성분들을 많이 넣으려고 노력했어요. 몰수도 무난하고 기존의 샴푸바들도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제가 만든 이 샴푸바를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쓰시면 피부 건강에 좋겠지만요. 그런데 기존 샴푸바가 너무 잘 물러지고 쓰기 불편하셨던 분들, 또는 두피가 잘 안 맞거나 머리가 뻣뻣해서 만족을 못 하셨던 분들, 샴푸바를 써보고 싶은데 민감한 피부이셔서, 또는 아이들이나 가족들과 같이 써야 돼서 고르기가 어려웠던 분들, 그런 분들이 쓰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저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고 있어요. 아직 만족하시는 제품이 없으시다면 그런 분들은 저희 샴푸바를 기다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다 와가는, 완성되어가는 느낌인데요. 문제는 지금 계속 거의 다 와가는 느낌의 반복이에요. 한 번만 더 개선해볼까 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언제 나온다고 딱 확실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올해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샘플을 계속 개선하고 있어요. 지금 브랜드 기획이랑 디자인 작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지켜봐 주시고 샴푸바 출시 알림 신청해주신 분들은 아마 이름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브랜드 이름이나 디자인, 브랜드 기획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준비해 볼게요. 샴푸바 출시가 정말 임박하면 출시 알림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체험단도 모집하고 따로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꼭 신청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채꿈이었습니다.